다들 아침 잘 지내고 계신가요? 멜리시아 님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는 오픈 채팅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음은 제 프로필이나 확성기 버튼을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그다음에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아침 7시부터 진행을 하는데 이제 7시가 됐으니까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미님 카카오음으로도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취지를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목차를 얘기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경민님, 수아님, 그 다음에 제니퍼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컨텐츠 마케팅,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마케팅을 조금 접해보신 분이라면은 이런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컨텐츠 마케팅이나 디지털 마케팅도 그렇고 특히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전문으로 하시는 마케터 분이 이제 업무하시는 곳에 계시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마케팅의 종류에 대해서 예전에 좀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마케팅이나 기획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컨텐츠 전략이나 브랜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이런 마케팅 종류별로 좀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전략이랑 컨텐츠 전략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마케팅의 종류,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의 종류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CRM, 데이터 마케팅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그때 좀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AI에 대한 세션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AI에서도 AI를 활용한 마케팅에서 퍼포먼스 등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세션들도 늘 그렇지만 이 지금 제목에 있는 마케팅들도 들었을 때는 좀 단어가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들어보면은 평소에 내가 보고 겪었던 게 이런 마케팅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 했을 때에는 먼저 이제 예전에 AI 세션에서 AI랑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약간 복습을 살짝 한 다음에는 오늘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컨텐츠 마케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컨텐츠 마케팅에 사실 마케팅이랑 전략이라는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컨텐츠 마케팅, 컨텐츠 전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르고 어떤 사례가 있을까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중반부에는 디지털 마케팅이 어떤 건지 얘기를 드릴 건데 전에도 디지털 마케팅을 언급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컨텐츠 마케팅과 디지털 마케팅이 어떤 교집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디지털이고 이거는 컨텐츠구나 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은 예전에 이제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광고의 성과를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게 퍼포먼스 마케팅과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살짝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런 거고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 세션들이랑 전부 연결이 되는데 또 혹시 오늘 이걸 처음 들으시더라도 예전 세션을 잘 아직 들어보시지 않았더라도 일단 이해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까 목차로 얘기를 드린 것처럼 복습의 차원에서 일단 AI랑 마케팅 언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살짝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지난 AI 세션에서 AI라는 게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런 트렌드가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이나 광고에도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특히 마케팅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AI를 통해서 가상 인물들 있죠. 가상의 모델이나 가상의 연예인, 가상의 인플루언서가 대신 마케팅을 해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로지나 샘이나 김레아 같은 좀 유명한 가상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들, 가상의 사람들을 쓰는 게 스캔들이 없거나 그 다음에 비용이 적게 들거나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가상의 인물을 세워서 마케팅을 하는 게 점점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거는 AI를 통한 마케팅의 이야기이지만 거기서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제가 쓴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이 지금 로지나 샘이나 김레아 같은 어떤 가상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는 AI를 통한 마케팅 중에 굉장히 극히 일부고요. 그러면은 그거 외에 어떤 게 있느냐 했을 때에는 AI가 광고 마케팅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 한 5가지 정도를 전에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퍼포먼스를 최적화하는 내용이었는데 뭐냐면은 머신러닝이라는 걸 이제 AI 세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서 더 효과적으로 그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혹은 처리가 되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머신러닝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광고를 내면 최적화돼 있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런 대화를 할 때는 이 광고를 보여주거나 이 마케팅을 시도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아 라는 거를 AI가 해석을 해주고, 그때 그 적절한 광고나 마케팅을 진행하는 거를 퍼포먼스 최적화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직접 하지 않으시더라도 퍼포먼스라는 단어는 이제 업무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효율을 최대화하거나 최적화, 그러니까 꼭 양이 많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AI가 쓰이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복습이니까 간단하게 가면 두 번째는 개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각각 개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이 사람한테는 A 광고, 저 사람한테는 B 광고, 그다음에 또 다음 사람한테는 C 광고 하는 식으로 각각에 맞춰서 광고나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AI를 활용하거나, 세 번째는 자동으로 광고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고, 꼭 이런 광고 생성이 아니더라도 이제 광고의 그 영상 자체를 만든 거에 대해서도 AI랑 사람이 어떻게 다른 걸 했는지 오픈 채팅을 통해서 좀 그 영상이나 과거의 내용을 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타겟팅, 다섯 번째는 이제 믹스 모델링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제 요거는 어디까지나 AI에 의한 마케팅의 종류를 조금 언급한 거였기 때문에 취지는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AI가 적용이 된다 하는 얘기를 조금 복습으로 약간 이제 서두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게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듣지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종류들의 여러 AI를 통한 마케팅이나 혹은 그 외에도 다양한 마케팅의 종류를 막 제가 수십 가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건 이런 거다 라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컨텐츠 마케팅,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 세 개의 관계를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컨텐츠 마케팅이랑 디지털 마케팅은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디지털 세상에서 컨텐츠를 통해서 마케팅을 접하는 경우가 요즘은 많다 보니까 컨텐츠 마케팅 하면 의뢰,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뭐 SNS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들 혹은 이야기들, 스토리텔링 이런 거를 통해서 겪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는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은 개념은 아닌데 교집합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퍼포먼스 마케팅은 왜 이 제목에 등장을 했나 라는 부분인데,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이 디지털 마케팅을 잘 측정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물론 이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의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고 어떤 성과가 나왔나, 뭐 누가 얼마나 클릭을 했고 누가 얼마나 노출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숫자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는 과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 막 수십 년 전에
이제 뭐 구전 마케팅을 하거나요. 디지털이 아니었던 아날로그 시대의 마케팅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은 디지털 마케팅을 하면 대략적인 숫자가 나오죠.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도 여러분이 하실 때 꼭 유료 계정을 쓰지 않더라도 인스타그램에서 뭐 이제 비즈니스 계정이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인사이트라고 해서 지금 너의 컨텐츠가 이렇게 지금 인기가 많아 라든지 예전 컨텐츠보다 지금 올린 사진이 더 인기가 많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무료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디지털 마케팅에도 연결이 되면서 또 그런 퍼포먼스 마케팅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인스타그램이 무료로 보여주는 정보를 통해서 내가 더 효과적으로 광고도 하고 싶고 마케팅도 하고 싶네 했을 때 그런 데이터를 확실히 보여준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돈을 넣는 거겠죠. 돈을 투자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디지털 마케팅이랑 퍼포먼스 마케팅이 굉장히 연관성이 크고요. 물론 이제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도 퍼포먼스를 당연히 측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 셋의 관계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단 관계는 그렇고요. 그러면은 컨텐츠 마케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정의는 조금 정의만 들으면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것도 그렇고 블록체인도 그렇고 이 꼭 정의를 찾으면 아무래도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컨텐츠 마케팅의 경우에도 정의를 찾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명확히 규정된 오디언스를 모으고 유지하기 위해 가치 있고 관련 있고 꾸준한 컨텐츠를 제작 배포하는 마케팅 행위이다. 라고 하면 그래서 어쩌자는 거지? 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 있는 걸 좀 파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AI를 통한 마케팅의 사례를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런 사례에서 퍼포먼스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 그럼 왜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는가 했을 때에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접하는 혹은 귀나 여러 가지 감각적으로 접하는 디지털 마케팅들이 결국 컨텐츠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컨텐츠 마케팅은 누가 하나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뭐 대행사가 하기도 하고요. 에이전시가 하기도 하고 개개인이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아까 이야기 드린 가상 인플루언서를 인스타그램에 두고 광고나 마케팅을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컨텐츠 채널을 통해서 하는데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개인이 하느냐 기업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컨텐츠에 대한 전략이나 프로세스를 누가 책임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많이 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개인이 컨텐츠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기업이 아닌 상황에서 뭐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는 인물에 대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럴 때 그냥 이거 올리면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라고 올릴 수도 있고 예전에 이제 뭐 해시태그 세션은 아니었지만 해시태그에 대한 이야기도 블록체인이랑 관련돼서나 암호화 이야기를 할 때 좀 드렸었는데 검색 광고도 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시태그나 검색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검색이 많이 되게끔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앞뒤에 전략이 없으면 조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가 할 때는 이제 컨텐츠 마케팅 뭐 전문가가 한다, 에이전시가 한다 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전략을 세운 사람이 하는 게 좋다라고는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겠지만 뭐 카드 뉴스도 있고 아니면은 영상으로 컨텐츠들이 나와서 그 안에는 사실 광고나 마케팅이 담겨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컨텐츠를 우리가 접하거나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하나만 나와서 그게 되게 좋다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좋고 혹은 되게 소문이 나고 너무나도 그런 효과가 좋았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일컬어지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앞뒤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기억에서 사라지기 쉬운 부분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보통은 하나의 컨텐츠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쓰지만 여러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묶어주는 거는 보통 전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컨텐츠 전략, 뭐 브랜드 전략, 브랜딩에 대한 전략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전략이라는 단어가 사실 모호할 수도 있고 너무 광범위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컨텐츠를 한 10번 정도 낼 거다라고 하면은 1번 컨텐츠로는 예를 들어서 맛보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텐츠가 나왔을 때는 구체적인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보여주고 세 번째 컨텐츠를 냈을 때에는 세계관을 보여줄 거야 라는 식으로 이 순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혹은 나나 나에 대한 컨텐츠 아니면 내 비즈니스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까지 막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게 시간이 없고 이걸 제작하는 거 자체로도 너무 힘들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보통의 이제 대부분의 이 관계자분들은 이렇게 막 전략을 열심히 세우기보다는 당연히 세우시긴 하는데 그래도 위에서 빨리 갖고 와 아니면 이제 고객사에서 빨리 갖고 와 이렇게 되니까 막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사람들의 입맛이나 기한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비즈니스에 대한 심리나 심리학에 대한 세션도 있었지만 이게 예상을 해서 비즈니스나 컨텐츠를 공개하는 것 외에도 사람들의 심리가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화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반응을 하겠지? 라고 해도 그거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근데 왜 전략을 생각하냐 하면은 그런 높아지거나 낮아졌을 때 어떤 식으로 대안을 쓰고 그 다음에 당장 이걸 보진 않지만 잠재 고객이 누구일 거야 라는 거를 정의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까 얘기한 예를 들어서 소개를 맛보기를 하고 캐릭터를 보여주고 세계관을 보여주는 식으로 한 3회 정도 컨텐츠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은 안 봤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한 100명이 보기 바라는데 50명이 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컨텐츠 마케팅이 좀 중요한 거는 결국 디지털 마케팅이랑 아까 교집합이 있다고 했는데 디지털 세상이 어쨌든 존재하는 순간 대부분의 컨텐츠는 지워도 어딘가에 남거든요. 마치 어제 이야기한 블록체인의 느낌이 좀 나죠. 꼭 블록체인을 하진 않더라도 이런 검색이나 뭐 구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뭘 지운다고 바로 지워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남아있고 내가 원한 100명 중에 50명이 봤더라도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3일 지나고 5일 지나서 갑자기 200명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구조를 어떻게 짜는가 하는가가 컨텐츠 마케팅이고 컨텐츠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까 제가 컨텐츠 마케팅의 정의는 이런 거고 라는 얘기도 드렸고 아까 초반에 약간 복습의 개념에서 AI를 통한 광고나 마케팅에 이런 종류와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드린 게 언뜻 보면은 좀 어려운 개념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접하는 채널 혹은 SNS나 여러 디지털 기기에서 어떤 식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마치 내가 드라마를 계속해서 보듯이 다음 화가 어떻게 되지? 다음 이야기는? 다음 세계관? 다음 화는 어떻게 될까라고 호기심을 자극을 하려면 그걸 먼저 만드는 사람이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컨텐츠 마케팅의 부분이에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나 드라마 작가님이나 이제 보면은 얘기가 굉장히 촘촘하잖아요. 복선이 있고 이게 앞에서 나온 거에는 막 9화나 10화쯤에 가서 그 비밀이 밝혀지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사실 컨텐츠라고만 봤을 땐 전략의 하나일 수 있거든요. 마케팅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의식을 하는 게 생기고 그리고 보통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컨텐츠 마케팅이나 컨텐츠 전략을 할 때는 하나로 끝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되는 걸 좀 전제로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캠페인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고 광고라는 단위나 영상이라는 단위 또는 조금 오프라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컨텐츠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거든요. 컨텐츠가 꼭 디지털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 글들이 많기는 많은데 조금 주의하시면 좋은 게 그럼 자 인터넷에서 내가 컨텐츠 마케팅을 검색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약간 광고성 글들이 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하면 조금 피로감을 혹시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그런 검색을 해보신 분이실 수도 있어요. 컨텐츠 마케팅 하면 사실 이런 어떤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도움이 되는데 검색을 하면은 내 컨텐츠 보라, 뭐 이거는 마케팅이고 뭐 이거는 광고고 하면서 뭔가 본인의 컨텐츠로 유도를 하는 글들이 워낙 많고 아니면 링크를 전달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광고를 봐야 되게끔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컨텐츠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진부한 거 아닌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다만 이 이제 아까 제가 다른 기업들의 언급도 하고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한 명이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략을 갖고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거를 참고로 할 수 있을까 하면은 사실 대기업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를 꾸몄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따가 이제 몇 개 예시는 다시 오픈 채팅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라든지 레드불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음료라든지요. 아니면 예전에 이제 다른 세션에서 언급을 드렸던 뭐 커피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좀 컨텐츠 마케팅을 잘 하는 웹사이트,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보면은 로고를 지웠을 때 이 로고가 없어도 온라인 매거진 같고 잡지 같고 내가 원하는 정보가 보이고 근데 만약에 코카콜라 웹사이트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코카콜라 로고를 지워도 이 웹사이트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게 컨텐츠 마케팅이거든요. 이게 조금 중요한 게 코카콜라 제가 지금 이제 코카콜라 가장 최신의 홈페이지를 본 건 아닌데 이제 예전에 다른 이런저런 그 상표들의 홈페이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코카콜라는 어디까지는 예시인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니까 우리가 먹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아무 제대로 된 컨텐츠가 없어도 단지 그 브랜드니까 먹는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컨텐츠 마케팅을 잘 하는 곳은 로고나 그런 특정 키워드를 지워도 이 컨텐츠에 내가 빠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그림 컨텐츠라고 했을 때 그게 누구 것이다라는 거를 의식하지 않아도 빠져들 수 있는지 그다음에 만약 영상이다 했을 때 그 영상에 뭐 어떤 배우가 어떻게 등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스토리에 내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 드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에서 로고를 지워도 이 홈페이지에 있는 컨텐츠들에 내가 호기심을 갖고 전부 클릭을 해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하지만 가장 사람들의 심리나 본능에 충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물론 다른 세션들이 늘 그렇듯이 컨텐츠 마케팅을 분석을 하려면 이것도 사실 끝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 개인이든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의 업무나 여러분이 하시려는 스타트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컨텐츠에 대한 전략이나 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컨텐츠에 대한 이제 뭐 전략을 짜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거나 나는 열심히 전략을 짠 거더라도 다른 사람들, 제3자나 잠재적인 고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시도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로고나 정말 중요한 어떤 인물이나 키워드를 빼고도 그 컨텐츠가 성립하는지 사실 물론 이제 이게 그래도 유명한 기업들은 컨텐츠 잘 하지 않냐 그 로고가 있으니까 더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크거나 유명한 기업들은 또 크거나 유명하니까 그 나름의 돈을 들여서 이제 열심히 스토리를 짜는 거거든요. 마케팅을 이제 공짜로는 안 하니까요. 그래서 좀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럼 이 컨텐츠 내가 벤치마킹을 좀 해봐야겠다 했을 때 그런 로고나 정말 주요한 부분들을 지워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정말 재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컨텐츠 전략이랑 컨텐츠 마케팅이 어떻게 다른가 했을 때에는 지금 사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략이라는 거는 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끊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근데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제부터 이야기 드릴 디지털 마케팅
마케팅으로, 그 다음에 퍼포먼스 마케팅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마케팅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게 이제 컨텐츠 마케팅이거든요. 이게 컨텐츠 마케팅이랑 컨텐츠 전략이랑 조금 비슷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마케팅은 조금 더 방법에 대한 거고 전략은 초반에 세우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의 이제 성공 사례는 예전에도 좀 설명을 드린 적은 있어서 이것도 이런 조금 자세한 부분은 아까 이야기 드린 케이스, 어떤 기업의 케이스랑 포함해서 오픈 채팅으로 이거 끝나고 제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좀 컨텐츠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우리가 보면서 판단을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컨텐츠 마케팅과 교집합이 있다라고 제가 표현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볼게요. 그래서 중반부는 디지털 마케팅 이야기 드리고 후반부는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순서는 아까 예전에 복습 차원에서 AI를 사용한 다양한 마케팅이나 광고의 비즈니스 모델 혹은 모델 그 자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까 초반에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 드린 것처럼 컨텐츠 마케팅이랑 디지털 마케팅은 교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교집합 이전에 아무래도 요즘 접하는 컨텐츠들은 디지털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디지털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 숫자나 텍스트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뭐 그림, 뭐 영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캐릭터, 뭐 혹은 여러 가지 그 스토리 이런 거를 컨텐츠로 접하다 보니까 디지털 마케팅도 결국 컨텐츠 마케팅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조금 다르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예시를 들어보면은 디지털 마케팅에는 여러분이 받는 이메일이나 뉴스레터 같은 것도 디지털 마케팅의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는 어떤 정기 메일이나 이거를 컨텐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컨텐츠 마케팅이라고는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컨텐츠 마케팅을 아까 이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컨텐츠 마케팅을 지금 잘 한 걸까? 못한 걸까? 이런 판단을 하려면은 디지털적인 판단의 잣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기준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뭐 인스타그램도 얘기했고 영상이나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100명이 봤냐, 50명이 봤냐, 혹은 200명이 봤냐 하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잘한 건지 아니면 컨텐츠는 좋아도 채널에 올리는 방법이 부족했는지 혹은 채널에 올리긴 했지만 사람들을 유도하는 마케팅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이런 걸 알려면은 그 각각의 시점을 떨어뜨려 놓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게 한 4가지 정도 요소가 있어요. 물론 굉장히 종류는 많아요.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외에도 그럼 이 스토리가 정말 탄탄한가, 세계관이 논리적으로 맞는가 하는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이 있겠지만 주로 컨텐츠 마케팅을 디지털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트래픽이라고 표현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보거나 혹은 방문을 했는지 이런 걸 트래픽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조금 영어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봤어요. 보고 끝나면 약간 이제 그거는 거기서 끝난 거지만 전환이라는 단어를 왜 쓰냐면은 보고 다음 컨텐츠로 가거나 혹은 컨텐츠를 보고 구매로 이어지거나 컨텐츠를 보고 어떤 구독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다운로드를 클릭하거나 회원가입을 하거나 나의 정보에 대해서 댓글로 남기거나 하는 것들이 전환이거든요. 컨텐츠를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바꾸게 되는 걸 전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컨텐츠를 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디지털적으로 추적을 해서 이런 컨텐츠면 클릭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썸네일이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보네 혹은 다운로드를 하네 이런 부분들을 전환이라고 하고 이거를 공격적으로 이용하는 게 예를 들면 유튜브죠. 지금은 좀 뭐 다른 이제 채널들이 요즘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화제가 되진 않는데 유튜브가 너무나도 한창 화제일 때는 너무 자극적인 썸네일, 공격적인 제목, 그다음에 어떤 선정적인 내용 혹은 뭐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숨겨진 개념이 전환이거든요. 자극적인 문구가 보였어. 그래서 내가 클릭을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했어. 하는 식으로 이 단계가 발생을 하는 걸 전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4가지 얘기 드릴 건데, 세 번째는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아까 이제 방문을 하고 보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체류 시간, 그 다음에 한 번 방문했을 때 몇 페이지를 보는지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2 이상의 숫자의 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 숫자는 많은데 댓글이 적다든지, 아니면 본 숫자에 대비해서 댓글끼리 막 서로 대화를 하는 게 많네 하면은 어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던져준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가 꼭 거기에서 바로 종결이 되지 않아도 그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 숫자가 연결이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성공적인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4번째는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 또는 SEO라고 하는데, 검색을 잘 해서 이 컨텐츠에 도달을 했나 하는 것도 많이 봐요. 이거는 이제 검색 키워드를 등록을 하기도 하고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이 워드를 검색하면 나의 회사를 가장 상단에 뜨게 해줘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색 엔진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컨텐츠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구가 영상을 보내줬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컨텐츠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의도를 안 했더라도 어떤 특정 컨텐츠에 도달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검색 엔진에 대한 생각을 잘 짜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세계관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어떤 세계관을 컨텐츠를 등록하면서 이제 영화, 요즘 마블 뭐 샹치 이런 거 있지만 마블이라고만 등록을 하면 사람들이 마블에서 파생되는 다른 컨텐츠도 보니까 이 컨텐츠에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이제 음악이나 그림이나 하는 내용들에서 특정 아티스트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컨텐츠의 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색하면 더 그거에 맞는 컨텐츠가 등장을 하겠죠. 하는 식으로 컨텐츠 마케팅이나 컨텐츠 전략을 짜더라도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런 검색을 하면 들어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짜는 게 전략이고, 이 내용을 짤 때 어떤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넣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이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는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디지털적인 요소를 통해서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은 예전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전자기기나 인터넷을 통한 모든 마케팅을 전부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컨텐츠여도 우리가 디지털을 통해서 접하면 디지털 마케팅인 거고요. 그리고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이메일을 통해서 뭔가를 새로운 정보를 접한다든지, 아니면은 뉴스레터가 오거나 핸드폰으로 뭐 푸시 알림이 오거나, 그런 것도 사실 다 디지털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푸시 알림은 너무 오면 사람들이 자꾸 차단하고 어플 지우니까 이제 그렇게는 많이 안 하죠. 그래도 이제 가끔 이제 마케팅 광고 수신 동의 같은 거 하면은 이제 광고들이 오는데, 그것도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방법이에요. 특히 이제 오늘 얘기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저건 아니지만 사실 기술적으로 해서 위치 추적을 하거나 하면은 내가 있는 위치를 켜거나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GS 편의점 근처에 가면 GS에서 쿠폰을 바로 발행을 하거나 푸시를 주는 것도 디지털 마케팅 중들의 어떤 일환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푸시나 추적이나 혹은 이 사람이 어디에 있으니까 뭘 줘야겠다라는 정보가 너무 빈도가 커지면 당연히 사람들은 뭐지? 내 개인정보가 읽히고 있나? 원래 읽히고 있지만 더 스트레스를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차단이나 거부를 누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빈도가 심하지는 않도록 기업들이 조절은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런 어떤 세상에 젖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카톡을 통해서 어떤 마케팅을 접하게 되고,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까 얘기 드린 것 같은 컨텐츠를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꼭 여러분이 컨텐츠를 막 검색하지 않아도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여지거나 카톡을 통해서 공유를 받거나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뭐 릴스를 클릭하다가 이런 광고가 있었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일상 속에서 점점 빠져들고 젖어들게 되는 부분들이 이런 디지털 마케팅의 분야인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에 있는 컨텐츠 마케팅에서 아까 이야기 드린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거 외에도 블로그라든지요. 아니면은 이북 안에 그러니까 사실 이메일 말고도 이북이라는 개념으로 뭐 리드북스라든지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의 일부분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컨텐츠에 대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맛보기를 보내고 그리고 꼭 이북을 다운로드하는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PDF나 어떤 컨텐츠를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블록체인 관해서는 백서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화이트 페이퍼에 대해서도 그런 컨텐츠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오늘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인포그래픽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좀 시들해졌지만 이것도 한 10년 전 정도에 굉장히 갑자기 핫해져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정말 잘 보이게 하는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유행을 많이 탔었는데 그런 어떤 굉장히 알기 쉬운 그래프라든지 시각적으로 표현이 된 정보들도 사실 영상이나 음악이나 그림처럼 움직이는 거는 아니지만 관심을 끌기가 쉽다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뭐 어떤 검색을 하다가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 기사에 대해서 클릭을 하게 되는 시점이 누구의 사진이거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알기 쉬운 그래프여서 클릭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컨텐츠 마케팅의 범주에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마케팅도 디지털 마케팅의 한 축이에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인사이트를 무료로도 인스타그램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컨텐츠가 인기가 많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걸 통해서 사실 유료로 전환을 하게끔 만들려는 게 인스타그램의 생각인 거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도 소셜미디어 마케팅으로 디지털 마케팅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 드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하는 것 외에도 링크드인 아시죠? 그 채용에 특화된 SNS 같은 경우에도 그걸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기업의 이미지가 어떻고 여기서 이런 사람을 뽑는다 외에도 기업이 갖고 있는 컨텐츠들을 링크드인에 계속 올리게 만들고 그래서 링크드인의 피드에 기업이나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올려요. 그래서 약간 페이스북보다는 덜하지만 뉴스 같은 개념으로도 많이 올리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설명한 클릭이라든지 이런 것도 디지털 광고의 한 축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에 CRM이나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데이터랑 엮어서 할 때에 마케팅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메일 언급했는데 이메일을 만약에 나에게 100명의 고객이 있을 때 100명의 손님한테 한 땀 한 땀 A님 안녕하십니까? 뭐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 상품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쓰고 보내고 그다음에 B님도 잘 계셨나요? 요즘에 참 날이 춥습니다. 열심히 보내고 C님 이렇게 한 명씩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름만 바꾸게끔 설정을 한 다음에 메일 내용은 똑같이 하고 가끔 패턴을 조금 나누긴 하지만 자동적으로 메일이 가게 하거나 문자가 가게 하거나 요즘엔 카카오톡이 가게도 하죠. 이런 부분들을 마케팅 자동화라고 하는데 이것도 디지털 마케팅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나의 손을 최대한 쓰지 않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접하는 채널 자체가 디지털 기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디지털 마케팅의 분야가 정말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메일도 그렇고 뭐 인바운드 마케팅이나 뭐 스폰서 콘텐츠나 인플루언서나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사실 이 디지털 마케팅의 종류도 뭐 수십 가지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아마 발전은 할 거고 근데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디지털 마케팅의 종류가 어떻다 보다는 결국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접하는 게 있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오는 마케팅 중에 컨텐츠 마케팅도 있다 보니까 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게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설명할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컨텐츠를 디지털적으로 분석하는 거. 그게 더 효율적으로 광고에 대한 비용을 쓰게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들 할 때 보통의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큰 기업에 마케팅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보통 마케팅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걸 태운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비용을 전제로 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컨펌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큰 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 그다음에 개인이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 혹은 개인 그 자체에 대한 마케팅을 할 때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이걸 하는 담당자가 좀 전략 담당자일 수도 있고 뭐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직급이 위인 사람일 수도 있고 직급이 미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패턴이 있겠지만 돈을 최대한 쓰지 않고 마케팅을 하는 게 얼마나 가능할지를 가늠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컨텐츠나 디지털 마케팅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기업이라서 혹은 개인이 작으니까 돈을 아끼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초반에 스타트업이고 하면은 아무래도 돈을 써야 할 때가 다른 곳들이 있어요. 인건비도 포함해서 다른 곳들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마케팅에 당연히 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거를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그 효율적의 기준이 지금 이야기 드린 디지털적인 시점들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클릭을 했고 얼마나 방문을 했고 혹은 얼마나 전환이 돼서 구매로 진행이 됐는지 구독 버튼을 눌렀는지 회원가입을 했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돈을 적게 들였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났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보통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의 차이가 좀 생길 때가 있어요. 마케팅을 하신 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기업이나 혹은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집행 예산을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를 많이 겪으신 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먼저 잡고 그거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그 마케팅의 채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점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에서 많이 하셨거나 혹은 개인의 뭐 퍼스널 브랜딩 아니면 개인의 마케팅, 개인의 컨텐츠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예산 기반이 아니라 조금 어떤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약간 전략 기반이라고 하면은 너무 좀 단어가 커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효율 기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돈을 안 들이고 마케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게 초점이 되고 사실 이게 조금 중요한 건요.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사실 정말 사실 돈을 많이 쓰면 좋은 컨텐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을 막 기용을 하고 헐리우드에서 사람 데려왔다 그러면은 막 기사에 나잖아요. 그 광고에 외국 배우가 출연했다라는 얘기만으로도 기사에 날 정도이니까 사실 돈을 쓰면 뭐 영상도 고퀄리티로 만들고 뭐 컨텐츠도 너무나도 막 많은 호화로운 여러 가지 장비를 써서 당연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넣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뭐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효율을 추구하는 거는 누구나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에 이런 호화로운 비용이 아니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는지가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야기 드린 디지털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뭐 트래픽이라든지 잠재 고객이라든지 혹은 이런 광고나 마케팅을 모델링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거를 가장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퍼포먼스 마케팅이에요. 그 퍼포먼스 마케팅 자체의 정의는 예를 들면은 이제 디지털로 성과를 측정하게끔 한다라는 걸로 볼 때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채널에 얼마만큼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보여준다 하는 거를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포괄적인 단어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성과를 측정한다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광고나 마케팅 외에도 주변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어떤 비용이 들고 어떤 효과가 났어. 이거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를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많이 하는데 전에 이야기 드린 CRM이나 그 다음에 추후에 다른 세션에서 이야기 드릴 그로스 해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개념들이랑도 비교가 되면서 많이 나오고는 해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제 지금은 조금 스킵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퍼포먼스 마케팅 하나를 보더라도 비슷한 개념이나 혹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케팅 하나만 가지고 언급을 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떤 채널에서 어떤 식의 숫자가 오고 가는지가 퍼포먼스 마케팅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퍼포먼스 마케팅의 담당자를 뽑거나 아니면 꼭 담당자를 두지 않더라도 마케팅 하는 담당자랑 이야기할 때 퍼포먼스가 어떻게 됐어? 퍼포먼스 마케팅적으로 좀 분석을 해줄래?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정량적으로 숫자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나는 100명이 보기 원했는데 지금 50명이 봤다 할 때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나머지 50명을 어떻게 채우고 그 이후에 더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타이밍이나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점점 마케팅이 되고 광고가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일시적으로 누가 많이 봤나 안 봤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많이 보게 하려면 그냥 페이스북에 돈을 많이 넣으면 돼요. 인스타그램에 많은 돈을 입금을 하면 순간적으로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보고 까먹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이 생기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나오는 약간 키워드를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얘기 드린 전반적인 걸 다시 한번 정리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는 비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약간 경매 같은 건데요. 어떤 특정 광고를 놓고 거기에 이제 입찰을 해서 최고가를 부른 사람이 그 자리를 꿰차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막 비딩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보통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네이버의 메인에 들어갈 광고 아니면 이제 카카오 다음 홈페이지에 메인에 들어갈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좀 유명한 그래서 사이트나 게임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떤 광고 자리를 놓고 처음에 아직 가격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을 때 비딩을 해요. 경매처럼 하는 거죠. 여기 누가 들어갈래? 얼마 부를래? 라고 해서 각 기업들이 1,000만 원, 1,500만 원 정말 이런 단위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거를 클릭하는 확률이 되게 늘어나고 제가 예전에 이런 데이터나 혹은 검색 광고나 키워드나 혹은 클릭을 하는 행위들에 있어서 얘기를 좀 할 때 실수로 클릭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게 꽤 많이 전환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물론 이제 그게 꼭 옳다 그르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심하면 당연히 거부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능동적인 클릭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실수로 인한 클릭도 일어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광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 드린 거는 이제 주로 퍼포먼스이고 디지털이니까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만 봐도요. 광화문이라든지 광화문 교보문고라든지 강남 교보문고 같은데 이제 큰 그 전광판은 아니지만 이제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보통은 이제 당연히 교보문고에 특정 문구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교보문고에 인식을 하게끔 거기에 들어가지만 그런 식으로 큰 어떤 광고대나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걸 가격이 정해지기 전에 비딩을 붙여요. 그래서 더 비싼 금액을 부르는 니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퍼포먼스 마케팅 할 때는 좀 비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가 원해서 클릭하는 경우랑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실수 혹은 나도 모르게 점점 혹해서 클릭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축적이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 측정이거든요.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퍼포먼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과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저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뭘 했고 뭘 안 했는데 뭘 한 거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걸 분석하면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뭐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를 하거나 원인과 결과로 이야기하거나 효과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다음 액션을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생각하는 기준이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스프린트라는 프로젝트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구글이 만든 표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OKR이라는 그것도 이제 목표를 측정하는 건데, 그런 KPI나 OKR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워낙 많은 기업에서 각각의 기준을 갖고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꼭 이래야만 한다는 아니고 기업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하기도 하는데, 광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원인, 그 다음에 이런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성과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100만 원 들였는데 한 500만 원 정도의 효과가 광고에서 났어 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 되겠죠. 그러지 않으려면 이번 마케팅 혹은 이번 광고에 대한 내용은 뭐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아까 이야기 드린 전략을 짜겠지만, 그 전략들에 대해서 미리 이거의 성과는 우리가 이렇게 측정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 기준을 향해서 달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 컨텐츠의 목적은, 이 디지털 마케팅의 목적은 클릭을 많이 하는 거야. 혹은 회원가입을 많이 시켜야 돼. 또는 구독 버튼을 많이 누르게끔 해야 돼. 라는 목표가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플로우를 짜고요. 고객 관점에 UI, UX는 이제 또 내일 세션에서 이야기 드릴 건데, UI, UX라는 유저의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구나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클릭을 많이 하게 할 건지, 아니면 회원 가입을 하게 할 건지, 댓글을 쓰게 할 건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거고요. 난이도뿐만이 아니라 결국 방향성이라든지 이걸 다 하고 나서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과를 측정할 거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이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서 다음에 적용을 할 거야 라고 보는 것이 퍼포먼스 마케팅의 성과 측정이거든요. 물론 이게 퍼포먼스 마케팅도 제가 지금 좀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성과를 측정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숫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 얘기는 못할 것 같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의 입장에서의 데이터 분석인데, 이거는 좀 따로 세션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결국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데이터 분석이나 그 다음에 빅데이터나 CRM, 고객 관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숫자적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결국 목표의 데이터가 어떤 거고,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모아야 다음에 고객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라고 굉장히 큰, 길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짜야 계속해서 컨텐츠도 만들고 퍼포먼스도 좋게 만들고, 그리고 그 효과를 측정해서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도 좋은 점 혹은 개선해야 될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 마케팅이 중요한 건 성과 측정이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좀 오늘 이야기 드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오늘도 그렇지만 이게 그 내용을 1시간 안에 얘기를 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예전 세션이랑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고, 혹은 다음 세션에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정리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만약에 나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라는 거는 오픈 채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 음원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링크를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거기로 들어오셔서 이런 제가 지금 방송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몬룸은 평일 아침 7시에 보통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지금 제목에 있는 것처럼 콘텐츠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기존의 세션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세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취지를 이야기 드렸고, 목차로 이야기 드린 거는 먼저 AI랑 관련된 광고 마케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어요, 서두로. 그리고 나서 콘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전반부 이야기 드리고, 중반부는 디지털 마케팅,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퍼포먼스 마케팅,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먼저 AI 관련돼서는 예전에 AI 세션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인데, AI를 통해서 광고나 마케팅을 할 때
아까 이제 AI 가상 인플루언서 뭐 로지랑 쌤이랑 김래아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어떤 마케팅의 요소들이 있을 때 이거를 더 잘 만들고 더 잘 학습을 시키고 데이터를 개선을 하고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퍼포먼스 최적화를 하고 개인화를 하면서 자동으로 광고를 생성하거나 고객을 타겟팅하고 미디어를 믹스해서 모델링하는 과정에 대해서 AI를 통한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서두를 이야기 드린 거였고, 그러면 컨텐츠 마케팅이 뭐냐라는 거를 이야기 드렸는데 그냥 정의를 찾으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긴 플랜을 잠재 고객도 포함해서 짜는 거다.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렸어요. 예를 들면 단순히 이런 컨텐츠면 당장 인기가 많을 것 같아 라기보다는 첫 번째에서는 예를 들어서 맛보기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세 번째 컨텐츠에서는 세계관이 등장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는 그 세계관들이 어떻게 확장하고 누구랑 이루어지는지를 점차적으로 보여주는 플랜이나 혹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려면 단순히 한 명이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컨텐츠 마케팅에 있어서 좀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로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기업들이 하고 있는 뭐 인스타그램이든 어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영상이나 그림도 물론이고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거기에 특정 로고나 특정 인물이나 특정 키워드를 지워도 그 컨텐츠가 성립이 되는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신다면 이게 코카콜라여서 가능하다, 스타벅스여서 가능하다가 아니라 이 컨텐츠만으로도 성립을 하는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이나 컨텐츠 전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지만 전략이라는 거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거고 컨텐츠 마케팅은 그걸 좀 더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고 시도를 해보면 좋을까인지 그래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하고 계획을 촘촘히 세우는 게 좋다. 드라마를 우리가 볼 때 복선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내용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더 클릭을 하거나 혹은 더 사람들이 보거나 하는 그런 작용들에 대해서 컨텐츠 마케팅의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컨텐츠 마케팅과 디지털 마케팅이 교집합은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인데 아무래도 컨텐츠를 디지털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거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시각 혹은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컨텐츠 마케팅의 경우에 디지털적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한 4가지 정도 요소를 얘기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 트래픽이 얼마나 되나, 얼마나 클릭하고 얼마나 방문을 했고 누가 얼마나 봤는지 이런 거에서 트래픽을 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전환, 이 컨텐츠를 보고 구매를 눌렀는지 회원 가입을 했는지 댓글을 남겼는지 좋아요를 했는지 하는 어떤 행동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를 두 번째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세 번째는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둘 이상의 숫자의 관계가 생기는 건데 유저들이 들어온 다음에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체류를 하나 이 컨텐츠를 보면서 영상이 만약에 5분짜리일 때 몇 분 정도까지 사람들이 있나 라든지 아니면 한 번 방문했을 때 몇 페이지를 보고 이 사람이 나가나 라는 부분들도 체크를 하는 거를 통해서 이 페이지는 인기가 많고 이 컨텐츠는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검색 엔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전에 키워드 광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어쨌든 키워드의 등록이나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연결하느냐가 검색 엔진을 최적화하는 방법이라고 얘기 드렸고 예전에 키워드 광고 얘기하면서 인스타에 있는 해시태그 얘기를 좀 같이 드린 적이 있죠. 이것도 이제 좀 해시태그를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독특한 워딩이나 혹은 굉장히 무난한 워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시태그를 통해서 본인의 컨텐츠에 접근하게끔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검색 엔진 최적화랑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중반부에 드렸어요. 근데 디지털 마케팅은 디지털 기기로 하는 모든 마케팅의 내용이기 때문에 컨텐츠 마케팅도 물론이고 클릭이나 마케팅 자동화라는 개념이라든지 이메일이나 온라인 마케팅 등등에 대해서 소셜미디어도 그렇고 좀 종류를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마케팅들에 대해서 결국 디지털적으로 접근하고 컨텐츠에 대해서도 디지털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거기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이 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 자체는 물론 이제 이런 성과 측정에 대한 내용이지만 예전에 얘기 드렸던 CRM이나 그다음에 추후에 이야기드릴 그로스 해킹이라는 개념이랑도 좀 연관이 있어서 여러 키워드들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중간에 가볍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럼 퍼포먼스 마케팅이 뭔가라고 했을 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데이터적으로 숫자적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분석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은 이런 거야 라기보다는 어떤 액션을 어떻게 취하고 거기에서 얼마나 금액이 발생하는지를 좀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 단어, 첫 번째는 비딩, 입찰을 통해서 특정 광고의 영역을 구매하게끔. 이제 제가 네이버나 다음에 어떤 상단 배너를 좀 얘기를 하거나 어플리케이션에 우리가 이제 클릭하게 되는 광고 배너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드리기는 했지만 꼭 그런 클릭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데이터나 뭐 AI나 여러 가지 영상에 대한 기술들도 많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특정 어떤 페이지의 영역이 아니라 영상 속에서 뭘 클릭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추후에 그런 비딩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나오는 것 중에 성과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떤 지표, 어떤 기준을 목표로 해서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할 것인가라고 미리 정해두는 것이 전략을 세우기에도 좋고 행동을 하기에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 점들을 전제로 중간에 이야기를 드린 게 기업에서 예산 기반으로 예산 집행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이 거의 없이 스타트업이나 초반의 기업이나 개인의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더 효율이나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비용은 적게 하고 효과는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많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있는 전략을 짜기에도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채널을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꼭 아껴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 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효율, 효과를 많이 생각하면 좋다.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많은 분들이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또 이거에서 파생되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한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었던 내용은 좀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마케팅,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한 분들은 카카오음이나 클럽하우스에서 메시지를 주시거나 오픈 채팅 링크로 들어오셔서 또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다 미처 못한 부분의 이제 일부분은 링크를 또 오픈 채팅을 통해서 드릴 거기는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참고하시고 말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아침부터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반응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방은 닫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끼니 챙겨 드시고요. 이모티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방은 닫을게요. 3, 2, 1